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오늘은 최근 학원에서 소형 발사체의 개발에 도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우여는 500난 이하 소형 위성을 위한 발사체 개발 선행기 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전 세계 소형 위성 수요에 대응해 소형 발사체를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충분히 소형 발사체라도 자국의 군사용 고성능을 개발해 우주로 발사하고 있으며 자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위성은 자국의 로켓으로만 발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로켓은 3단 고체 로켓으로 300kg의 페이로드를 가지며 중거리 탄도탄을 전용한 우주 발사체입니다. 항우연에서 이번에 발표한 군에서 진행 중인 바이오 사업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차기 소형 고성능 군사위성을 개발해 발사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호에서 한창 개발 중인 노리오에 온 전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을까요? 그것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정찰위성은 대형 위성으로 소형 발사체는 탑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강원에서 대형 발사체를 언급하고 개발을 하겠다고 취소한 것은 민간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닌 군과 국정원의 차기 소형 극비 군사위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우주 발사체를 개발해도 천문학적인 발사체 개발비와 위성을 띄우는 데만 해도 적게는 몇백억 원에서 천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소형 위성을 민간에 보고 투자해 개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군에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 거기에 맞춰 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하지만 이스라엘의 사례와 비슷한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민간 위성은 자국의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하지 말란 군사위성은 오로지 고체 로켓인 자국의 로켓으로만 발사합니다. 항우연은 미래의 발사체 연구단을 통해 소형 발사체 선행 기술 개발을 이미 시작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소형 발사체는 발사체 중량 500kg 이하 소형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작은 발사체입니다. 내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로 일부 요소를 활용하되 규모는 이보다 작은 것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노련한 3단 발사체인 반면 소형 발사체는 2단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노리오의 경우는 1단 75엔진 내기 2단은 75엔진 3단은 7톤급 엔진 1개로 구성되는 반면에 소형 발사체는 1단에 75톤 엔진 1개를 2단에는 3톤급 엔진으로 고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2단에 사용하는 엔진은 소형 발사에 맞게 3톤급 메탄 엔진을 고려 중이며 엔진 추력을 줄이면서도 기능을 개선 작은 위성을 효과적으로 궤도에 투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소형 발사체는 국내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되며 소형 발사체는 2단 엔진이 재점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화를 추진하며 엔진 점화 기술을 도입하여 여러 대의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다중 임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제조 기술은 심우주 탐사에도 활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향후 현에서 개발하려는 소형 발사체는 엔진이 2개뿐이므로 이는 상당한 도전이며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소형 발사체를 연구하고 있지만 엔진 2기만을 사용하여 성공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며 상당한 도전에 해당합니다. 이것에 성공한다면 엄청난 이득이 생기는데 우선 급변하는 세계 발사체 수요에 대응이 가능하며 현재 상당수는 위성용 소형 위성으로 지난해 발사된 500개의 위성 가운데 소형이 389개에 해당합니다. 소형 발사체는 대형 대비해서 1회 발사 비용이 저렴하고 자주 발사가 가능한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땅덩어리는 작지만 우주강국인 이스라엘의 우주 개발을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의 최고 효율을 자랑합니다. 동급의 인공위성 중에 이스라엘 제품의 성능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800만 정도로 작은 나라이지만 정찰용 인공위성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사일로 레이더로 항공 분야 세계 그룹과 연구 개발 전담 그룹까지 거느린 이스라엘의 IAEA가 이스라엘 항공 우주 기술 개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우주기술이 생존의 문제였으며 같은 크기의 인공위성을 우주에서 올린다면 이스라엘은 더욱 고성능으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항시 전신 상태로 이스라엘은 인공위성에 달린 카메라로 주변 국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생존이 갈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우주기술과 인공위성 그것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는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인공위성은 최고의 무게 대비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주기술은 핵심 분야를 선정해서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도록 투자해 국가의 존립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정찰용 인공위성 레이더 그리고 항공기 대류 등 분야에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인공위성은 무게 대비 성능이 다른 국가보다 월등하며 이스라엘의 보유한 우주발사체만 탑재해 쏘아 올릴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어 샤비전 고체 발사체로 한계가 뚜렷한 발사체에 맞게 탑재할 수 있는 인공위성의 무게를 줄여야 했습니다. 이에 맞춰 인공위성의 연구 개발에 집중해서 작은 무게 위성의 고성능을 발휘하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위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주 발사체로 자국의 샬리트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샵은 특이하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아이빔을 개조해 만든 것으로서 1988년 처음 개발 당시 탑재체의 무게가 100kg에 불과했으며 이후 발사체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해서 1995년 후소샤와는 200kg의 인공위성을 2007년에 개발한 샬리트는 300kg의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주로 쏘아올린 인공위성 무게를 늘리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해온 것으로 이에 맞춰 이미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집약해 인공위성의 성능을 높였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은 직접 개발한 인공위성은 절대 타국에서 타국의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발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자국 발사체인 시로 우주로 발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극한까지 인공위성을 고성능화하면서 소형으로 만든 기술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톤 이상 무게가 나가는 상업용 대형 통신용 위성인 라모스는 러시아 위성을 이용해 발사했지만 특히나 군사용 정찰위성은 오로지 자국 발사체에 전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 발사체 강국은 인공위성의 크기가 크지만 더 큰 발사체에 실어서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방법이 없으며 위성의 자체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인공위성의 내부 골격을 육각형으로 만들어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하는 헥사퍼스 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켰으며 이 분야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성 기술은 다른 나라가 근접할 수 없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IAI사는 어두운 밤이나 구름이 심한 날에도 지상을 정밀하게 촬영이 가능한 영상 레이더인 샤레이더를 개발했으며 이 레이더는 IAI사나 엘타사가 개발한 레이더로 한국에서도 운영하는 탄도탄 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를 개발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이 최고 성능의 레일건은 이스라엘 엘타사 제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우산 형식으로 접었다가 우주에 올라가서 펼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해외의 다른 인공위성 레이더에 비해 월등하게 작은 무게를 자랑하면서도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는 레이더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우주기술은 자국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소형화와 최고의 고열로 무장했으며 이러한 우주기술을 연구하는 테크니온 공과대학은 가로 세로 14인치 크기의 초소형 인공위성인 큐브 센서를 이용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며 작은 인공위성의 문제점인 궤도를 변경할 추진. 장치를 장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온 추진 엔진과 초소형 반작용 휠을 장착하는 등 독자적인 소형 위성 추진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뉴질랜드 항공우주기업인 로켓랩의 소형 우주 발사체인 일렉트라라는 소형 엔진을 장착했으며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발사 밀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일렉트로는 액체 산소와 케로신 추진제를 사용해 최대 150kg의 탑재체를 고도 500km의 태양동기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로켓입니다. 최근 지구 관측과 목적으로 개발 중인 다양한 소형 위성에 최적화된 발사체입니다.
현재 소형의 우주 발사체라도 한 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억 달러를 가볍게 넘어서는 데비해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의 개발로 소형 우주 발사체의 발사 비용을 450만 달러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일렉트론은 길이가 17헥타, 지름 1m, 무게 13톤의 2단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소형 위성 6개를 고도 500m 상공에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로켓 내부의 소형 발사체의 성공은 그동안 50m 이상 길이의 중대형 발사체가 주도하던 세계 상업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우주 발사체가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아리안5나 일본 H2B 미 스페이스X 러시아 소유주 등 높이가 50m 이상 되는 대형 발사체들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형 발사체를 개발해 상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이유는 소형 위성이 전체 위성 시장의 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 또한 바이오 사업을 통해서 군사위성 5기를 띄워서 북한을 감시할 계획을 세우고 위성 사업을 진행 중이며 군사적으로 소형 위성 수십 대를 이용해 군사 정찰 위성의 오랜 공백을 메워줄 소형 군사위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들은 대량으로 우주에 띄워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동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대북 감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소형 위성의 무게는 50g에서 100g에 불과해 일반 정찰 위성이 스톤 나가는 것에 비해 개발 및 발사 비용이 저렴하고 수십 개를 궤도에 올리면 지구 어디든 30분 내에 궤도를 지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 정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고해상도의 광학 카메라와 야간이나 구름이 심한 날씨에도 지상을 전천 후 촬영이 가능한 첨단 영상 레이더인 레이더의 1m급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찰 위성을 띄워놓으면 북한은 다시 들여다보려면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며 과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 그 틈을 노리고 기만 전술을 펼쳐 한미 군 당국의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형 위성 수십 개로 감시망을 구축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뿐 아니라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24시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며 대북 감시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게 됩니다.